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교육이념 홍익인간 삭제 시도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교육법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12명이 입법 예고해서 국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입법 예고 사이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트에 가보면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발의자는 민영배 의원 등 12인으로 되어 있고 제한일은 3월 24일입니다. 그리고 회부일은 3월 25일이고요. 그리고 입법 예고 기간은 3월 26일에서 4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4월 4일이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서는 제가 이제 뭐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 기간 동안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강력 반대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수백 명이 되는 국민들이 이렇게 써놨는데요. 4월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을 제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에도 보면 4월 20일부터 5월 20일 청원 기간 동안에 교육기본법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만행을 막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민들께서 이렇게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교육기본법 청와대 청원에 올라와 있으니까 꼭 청원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인간은 무엇이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조선 건국신화에 나오는 고조선의 건국이념이자 대한민국의 교육법이 정한 교육의 기본이념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국이념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근데 대한민국의 교육법이 정한 교육의 기본이념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헌적으로 보면 삼국유사에 보면 가히 홍익인간이라 하여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삼국유사 고조선기 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하시 삼위태백 환인천재께서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삼위산과 태백산을 보니 거기에는 뭐냐면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한 곳이다. 그 중에서 뭐냐면 이제 환웅천왕께서 신시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우리 신시 배달을 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우리의 역사 거기에 이제 건국 이념으로서 가히 홍익인간이다. 홍익인간 할 만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제왕운기에도 보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익인간의 이념이 쭉 이렇게 면면이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특히 일제강점기, 대일항쟁기 때의 독립운동가들이 이 홍익인간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좀 더 우리의 건국 정신으로서 건국 정신으로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 1941년 강령을 보면 제1강령이 있고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은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고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홍익인간과 이화세계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의 공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김구 선생께서도 백범일지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명구입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나는 홍익인간이라는 국조 단군의 이상, 단군의 어떤 이상향이 이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1949년에 교육법, 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육이념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육은 홍익인간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용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교육기본법에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원들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죠. 이러한 표현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교육지표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홍익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다. 교육지표로 작용하기 어렵다. 지난 70년간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교육 이념과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홍익인간은 추상적이어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의 교육 이념을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정을 하면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라고 하는 이 홍익인간 이념이 사라졌습니다. 교육의 이념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 제2조의 교육 이념을 보면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이념 자체가 없죠, 사실은. 교육 이념 자체가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이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의식도 없어요. 국민이 시민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걸 떠나서 홍익인간의 이념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그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메시지도 있지만 그 안에는 더 심오한 철학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철학을 푸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마뉴엘 페스트라이시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홍익인간 정신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먼저 깨닫는 것이다. 그 깨달은 가치를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 사회, 국가, 그리고 이 지구, 인류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홍익인간 정신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며 그 깨달은 가치를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 사회, 국가, 그리고 이 지구, 인류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잘 풀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이념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홍익인간은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긴 하나 결코 편협하고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 공영이란 뜻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부합되는 이념이라고 문교부에서도 1958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서 2019년에는 홍익인간 교육이념 제정 70주년 기념 학술대회도 했습니다. 다시 홍익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뭐냐면은 이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념은 남아있지만 그게 교육으로 실현화가 제대로 되지 못했었는데 뭐냐면은 이 홍익인간 이념이 제대로 구체화되고 실현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3만 달러, 5만 달러의 그런 선진국이 되었지만 홍익인간의 이타주의 윤리와 인본주의 지침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은 다시 홍익인간을 해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세계의 석학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놀드 토인비는 21세기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면 나는 그 중심은 동북아일 것으로 믿으며 그 핵심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된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게오르그 신부 같은 경우에는 한국 민족이 낳은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를 주도할 세계의 지도자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용범 박사님은 고조선의 홍익인간 사상은 갈등의 증폭으로 점철된 현대 문명을 구원할 희망의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나대 남창희 교수님은 전 세계 고대 역사 기록과 신화 중 이처럼 자국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포용력 있는 건국 이념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마뉴엘 페스트라이시 교수님의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익인간 정신은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세계를 위한 새로운 교육법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의 어떤 교육법, 교육 이념인데 세계를 위한 새로운 교육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홍익인간 정신이 한국 교육의 기반으로 자리 잡으면 현재 한국 교육이 가진 장점, 즉 좋은 교과서, 높은 수준의 선생님, 그리고 뜨거운 교육열과 긍정적으로 합쳐져서 세계에서 선례를 찾기 힘든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교과서, 좋은 선생님,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이잖아요. 경쟁입니다. 경쟁인데 그 경쟁과 더불어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사회를, 민족을, 그리고 국가를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하는 이런 어떤 홍익인간 정신이 더불어서 된다면 세계에서 선례를 찾기 힘든 훌륭한 교육 시스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법에 이보다 더 좋은 이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BTS가 있죠. 뭐 이제 이런 곳에서 뭐 유엔에서라든지 이런 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그리고 가사에서 많은 부분에서 좋은 영향력을 주려고 한다. 그들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RM이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홍익인간이잖아요.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은 메시지, 좋은 메시지로서 뭐 알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은 다른 말로는 대한 사람 자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홍익인간이 삭제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이런 시도 자체가 어떤 역사적인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국사교과서에서도 홍익인간이 삭제되고 있어요. 지금 국사교과서는 동아출판 중앙역사2만 유일하게 홍익인간의 이념을 적었고 그 외 대부분의 국사교과서에는 홍익인간을 찾아볼 수가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육이념으로 나오는 홍익인간을 또는 삼국유사와 제왕홍기 등 홍익인간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사교과서에서 배우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일제시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홍익인간이 나오는 삼국유사는 한국 불교의 설화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이다. 이렇게 시라토리 구라키치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카미치오라고 하는 학자는 승도의 망설이다. 역사상의 사실로 삼은 것이다. 단군 왕검은 불교 승도의 망설이요 날조된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만희 신율은 이걸 받아가지고 단군 신화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여 우리 역사 왜곡의 밑바탕을 세우게 되었죠. 단군은 신화다. 단군은 허구 인물이다. 이게 지금의 역사학계에서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단군 어진이는 삭제가 됐죠. 지금 2020년의 국사교과서와 그 이전의 교과서를 비교를 해보는 작업을 미사협에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교과서에 단군 어진이 삭제되어 있다. 그리고 국사교과서에서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 단군의 어떤 유적이죠. 그래서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도 사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은 2019년 4월 20일부터 2년째 지금까지 철조망에 갇혀서 철저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금방 고칠 듯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벌써 2년이 갔죠. 올해 안에 고친다고 하는데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조직적인 음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단군 기원을 지금 학계에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이문영을 내세워서 이분은 하룻밤에 읽는 한국 고대사에서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대학에서 사학과에서 사학과 사학도들은 똑같이 저희 교과서에서 기원전 2333년조차 아직도 학계에선 그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수많은 사료를 기반으로 토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단기는 분명히 BC 2333년에 초대 단군 안건께서 고조선을 건국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수많은 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홍익인간이란 말은 고기에서 나온 이 삼국유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기에서 나온 말이며 신화에 가까운 비과학적인 용어일 뿐이다. 지금 실제 삼국유사를 부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군을 신화시하고 있고 단기를 부정하고 있는 이런 곳에서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신화적 비과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 이런 어떤 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학계와 정치계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작년 개천절에서 축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홍익인간 제세이와의 이념을 바탕으로 고조선의 문을 연 시조 단군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식민사관이 만들어낸 신화적 관점을 극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식민사관이 만들어냈잖아요. 좀 전에 보듯이 그거를 극복하겠다라고 했는데 극복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홍익인간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는 홍익인간 정신을 무겁게 알고 실천하는 집권 여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12명의 국회의원이 홍익인간 정신을 삭제하겠다고 나섰죠. 이게 뭐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행동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만행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청와대 청원이 지금 기간이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이때 이게 꼭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러한 만행을 모두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은 전 세계에서 같이 공유해야 될 우리의 어떤 이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철학,
철학, 정신 이것을 삭제한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은 무엇입니까? 교육은 백년지 대계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교가 되어서 이 교육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교육 이념을 가지고 교육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백년 대계가, 우리 국가의 백년 대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교육 이념인데요. 이 교육 이념을 홍익인간을 삭제한다. 어떤 개인주의, 지금 경쟁의 시대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인류를 위해서 함께 공영하겠다는 이러한 어떤 철학,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받아야지 어떤 것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이 홍익인간 이념을 우리가 여기서 삭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굉장히 잘못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기본법에서,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이 국회의원들의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행동을 막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